지금 벌써 11월이죠. 이제 한 달 정도만 더 지나면 올해도 다 지나가죠.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날 변화가 이제 중3 아이들이 지금 고1이 되고 그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수능이 변화하게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이제 불안하니까 미래를 완전히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지금 중학교 한 2,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라는 또 복병이 있어요. 그분만 오셨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냥 한 줌에 제로 돌아가 버립니다. 또 사춘기가 왔는데도 잘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꼭 들어맞는 건 아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막 고등학교 거를 모의고사를 봐보고 테스팅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는데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 아이들이 그 당시에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오늘은 개인적인 제 생각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댓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저의 원픽 유튜브 채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신 번쩍 들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도 상담글 올려봅니다. 현 중2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수학 1등급 커트라인, 영어 1등급입니다. 국어는 평균적으로 고2 3월 모고 2등급입니다. 과학은 화원 고3 2등급, 생원은 2, 3등급, 유전 파트는 거의 다 틀립니다. 물어는 이제 시작하여 개념서 끝나가는 중입니다. 당연히 물어는 모의고사 쳐본 적도 없고 성적도 안 나올 듯 합니다. 통합과학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고민의 시작은 선행 순서입니다. 고교학점제와 교과 편제표들을 보면서 고2 때 물화생지 중 보통 2, 3개를 한 학기에 다 배우고 고3 때 진로 선택 2과목, 현재 2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상대평가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과연 저 과목들을 수학, 대수와 미적 원, 확통을 함께 시험 치니 상위권 아이들은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수도권 지방 광역시 평범한 일반고 진학 예정입니다. 질문 1. 주 6시간 정도 과학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지금 상태에서 물리학 1을 하면서 진로 선택 과목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를 한 번이라도 보고 고등학교 입시하는 것이 맞을까요? 수능도 치고 고1 내신에도 중요한 통과를 심화까지 여러 번 보는 것이 맞을까요? 주변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통과를 권하는 상태입니다. 물화생 1은 학교 내신으로만 나오니 지금 정도에서 까먹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복습하다가 고2 때 해당 학교의 내신 문제 수준을 보고 그때 대비할까 생각 중입니다. 질문 2. 예비 중3 고교학점제 대비 중위권, 상위권, 최상위권, 과학 선행 로드맵도 듣고 싶어요. 어느 성취도일 때 어느 단계로 넘어가면 좋을지, 선행 과목 순서 등 첫 아이라 고등 현실을 너무 모르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선생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해당 학부모님이 개인적으로는 뭔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생각도 많고. 근데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사춘기가 오지 않았을 경우 컨트롤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아이가 사춘기가 왔거나 또는 아이가 성격이 고집이 센 경우 학부모님들이 쩔쩔매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아이가 감정도 있고 또 그때그때 상황이나 몸의 컨디션이 다 달라요. 멀쩡하게 다른 과목에서는 잘하던 아이가 특정 과목에서는 이상 행동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들이 심리적으로 다 얽혀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어가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보셨다고 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가 내신하고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내신 성적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는요 모의고사와 내신이 결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의고사를 본다 그래서 뭔가가 크게 파악되진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뭘로 파악할 수 있느냐? 평소에 아이가 난이도 높고 양이 많은 것들을 얼마나 꾸준하게 소화했느냐가 오히려 내신에서는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학 1 같은 경우는
아이가 그 당시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제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고3 화학 몇 월 달 거를 보셨는지에 따라도 다르고요.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님들이 선행을 할 때 선행 문제집안에는 역대 모의고사 기출유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문제를 푸는 동안 그 기출문제하고 매칭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경우라면 하필 그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는 현재 나와 있는 등급보다도 낮은 경우도 있고 그냥 이 등급 자체가 맞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들이 하는 테스트를 갖고 아이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이미 봐왔던 문제 유형을 똑같이 나와 있는 모의고사를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이걸 모르고 풀었는데 감각적으로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에 전달한 내용에 보면 사실상 어떻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학원에서 하신 건지 인강을 들으신 건지 그리고 아이가 화학식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고 예외적인 암기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반복을 통해서 한 건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 생원 같은 경우는 2, 3등급이라고 했는데 2등급과 3등급의 갭은 의외로 큽니다. 생명에선. 유전 파트가 거의 다 틀리는데 2등급, 3등급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비유전 파트도 지금 틀리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생명 같은 경우는 2024년 9월 모의고사로 보셨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9월 모의고사 과탐 자체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쉽게 나와서 만약에 그걸 갖고 판단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판단 기준으로 쓸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아이가 이거를 못하는 거다 이거는 다 가짜다 이 얘기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인지하고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고교학점제 교과 편제표를 보시고 양이 많아지는 걸 인지하신 건 좋은데 주 6시간 정도 과학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데 중위권이면 상위권이면 최상위권이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지금 어머니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설명하라는 얘긴데 아이 상태를 모르는데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위권, 상위권, 최상위권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요. 과탐 같은 경우가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요. 통합과학 내신 대비를 위해서 미친 듯이 많이 반복을 합니다. 암기라는 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복합적인 사고를 위해서 기본적인 용어의 암기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지 중학교 애들이 하는 암기는 뭐냐면 기출만 때려박아가지고 기출 유형을 계속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런 암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표를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문제 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식사항들이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바로바로 끄집어낼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암기할 때 보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몇가 이온이 되니? 라고 하면 3가 양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외워주고 그걸 쓸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암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서술형 평가와 수행 평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요. 지필평가나 모의고사를 빨리 푸는 연습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 그리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지나서 겨울방학이 되면 그때부터 통합과학 연습을 꾸준하게 계속 밀어붙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암기도 굉장히 또렷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각 용어나 지식사항, 예시문 다 이해하고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학원에서 배우실지 인강으로 배울지 정확한 어떻게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혼자 어머니가 옆에서 인강 보면서 어머니가 만약에 내가 가르쳐 보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굉장히 비추해요. 왜냐면 어머니가 보는 테스트를 갖고 아이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학원을 다닌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리원 화학원을 로테이션으로 2번 이상 돌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물리학 같은 경우는 수식을 포함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형태가 굉장히 적당하다. 그리고 문제집은 가끔 하이탑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리원은 하이탑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탑 교재는요. 엄마들의 꿈과 희망이 묻어있는 약간 상징적인 교재예요. 그래서 물리원 화학원에서는 사실상 하이탑을 쓴다 그러면 너무 잡다하고 너무 과중합니다. 그래서 물리원 화학원을 선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중에 일반적인 교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차근차근 물리에서는 물리학 공식을 써가면서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것 그리고 개별적인 용어의 암기와 이해를 굉장히 또렷하게 하는 걸 추천합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을 활용해서 양적 관계를 계산하는 방식의 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당연히 아이는 이온, 그리고 원자, 원소, 그리고 분자들, 그리고 화학식, 화학 반응식 그 외에 기타 예외적인 내용들도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집을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 식들이나 수식들을 잘 사용을 하게 되면 화학이 안정이 되고 물리가 안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지금의 2과목들 있잖아요. 이거는 추후에 준비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고1에 갔을 때 통합과학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얘는 통합과학 외에도 지금 말하는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까지 다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현재 이 친구가 선행을 시작할 때 화원하고 생원을 같이 시작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의대 메디컬 쪽으로 진행하는 애들이 화생에 대한 선행을 많이 추천받습니다. 학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안내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생 끝났으니까 물리 이제 넣어야지가 아니라 화생은 개별적으로 뭐 인강을 듣는다든가 문제집을 또 소화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한 번 더 돌 수 있게 시간을 배정을 하시고 아까 처음 돌았을 때보단 더 빠르고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리원을 얻는 거죠. 원래는 선행을 만약에 물화생지를 다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물리화학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이것들이 2번 이상 정도 끝나고 나면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목을 여러 개를 안고 갈 수 있게끔 이 과목 끝나고 저 과목 끝나고가 아니라 이것들을 계속 동일하게 문제집만 바꿔가면서 반복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이때 2과목 얹었던 거 3과목, 3과목 얹었던 거 4과목. 왜냐면 더 많이 돌았던 것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볍게 얹고 갈 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이 편제표에 따라서 많은 과목을 안고 갈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때 제발 부탁인데 가능하시면 학원에 가서 제대로 배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화학원에서 잘 이해를 한 것 같은데 화학원에서 보였던 이해도와 생명과학의 유전에서 보였던 이해도를 한번 보시면 어머니가 좀 빠르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과목별로 호불호와 개인적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저는 항상 밸런스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과목을 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잘 못하는 과목이면 한 번 완강을 듣는 데 집착하시는 게 좋지 한 번의 완성도를 완전히 끌어올리는 데 집착하시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중위권, 상위권, 최상위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목별로요. 중위권, 상위권, 최상위권이 다 갈라집니다. 정말 중학교 때랑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로 다 나눠져서요. 그때그때 아이 상황을 체크하면서 보강하는 형태거나 무너지는 걸 억지로 막는 형태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좀 더 현실적인 대답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이성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첫 아이라 고등현실을 너무 모르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불쾌하시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를 판단해보고 싶다면 제가 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수능 완성이라는 EBS 교재 맨 뒤에 보면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해당 모의고사를 25분을 주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보통 25분 정도의 등급 컷을 확인하거든요. 집에서 하는 거의 한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정확한 체크가 강사를 통해서 하셔야지 어머니가 이거 다 못 따라갑니다. 제가 강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기술이에요. 아이들 심리적인 것까지 잘 다뤄야 됩니다. 저학년 때 먹혔던 방법이 고학년으로 가면서 그대로 먹힐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어머님들이 대부분 다 불쾌해하세요. 근데 안타깝지만 교육도 현실입니다. 지금 준비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이가 상위권까지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제 얘기를 듣고 또 아니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예시로 저와 말다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꾸 안 합니다. 저는 통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미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이를 준비시키는 데 집중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과목을 반복적으로 또렷하게 공부하는 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우린 이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걸.